해마다 신학대학원의 경쟁률 감소와 지원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2023학년도 모집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한국교회, 어려운 목회 상황에 고민이 깊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이 선교사 자녀를 돌보는 비전센터 마련을 위해 23일부터 미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선한 사역을 발굴해 알리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15기가 위촉됐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학대학원들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는 2023학년도를 맞이하며 신대원들마다 신입생 모집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이번에도 해마다 이어진 경쟁률 감소와 정원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내용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신학대학원들의 2023학년도 전기 모집 기간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목회자로 자라날 신입생 모집을 위해 대학원마다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해마다 이어져 온 지원자 감소를 올해도 피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전기 모집이 끝난 수도권 주요 신대원들은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은 경쟁률 0.81대 1, 한신대학교 신대원은 0.57대 1로 정원이 미달됐습니다. 아신대학교 신대원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총신대학교 신대원은 경쟁률 0.94대 1로 모집이 마감돼 개교 이후 처음으로 지원자 수가 정원을 밑돌았습니다. 한때 재수 3수는 기본이라던 교계 대표 신대원들의 입시마저 정원 미달이 발생하자 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대부분 예견된 현상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죠. 이제 일단 입시가 다 끝나진 않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산하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은 겨우 정원을 채웠지만 경쟁률은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입학 경쟁률 2.41대 1, 전년도 경쟁률 1.81대 1에 이어 올해는 1.44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2017년부터 3년마다 입학 정원을 12%씩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300명이었었는데 12% 감축을 해서 263명으로 현재로 줄어든 거고요. 또 이제 결의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232명으로 코로나19의 여파와 학령 인구 감소, 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 계속해서 지원자 감소에 대한 원인들은 지목되고 있지만 대대적인 구조 변화와 총회의 뾰족한 지원책 없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이에 일부 신대원들은 학생들에게 파격적인 장학금을 내거는 등 정원을 채우기 위한 방안 모색에 분주한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어떤 장학금 기준이 일단 1학차 때 30% 감면 장학금이 있습니다. 좀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학과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혁신도 하고 커리큘럼도 좀 바꾸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올해 2023학년부터 내부적으로는 트랙제라고 하는데 트랙제를 도입을 해서 같은 목회학 석사 과정이지만 3학년 때 조금 더 특화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달 말부터 길게는 내달 초까지 대부분의 신대원들마다 모집 마감이 이뤄지지만 정원 충족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 양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신대원들과 교단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변한 한국교회. 이전과 달라진 목회 환경에 목회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목회 환경 가운데 성경적 교회,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보는 목회자 대상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정성광 기자입니다. 제자 광성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환경을 고민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첫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목회 환경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를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 광성교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성공적인 온라인 목회로 전환을 이뤄 지역교회들의 모범 사례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담임 목사는 교회 문제는 곧 목회자의 문제라며
목회자의 마음가짐과 교회의 본질 회복에 중점을 두고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의 자세, 목회 기술을 나눌 능력도 없고 그것은 얕은 지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틀, 그건 저는 목사의 정신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목회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성도들과 마찰 없이 성도들을 다치지 않고 목회를 잘 꾸려갈 수 있는가. 이번 세미나는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란 주제로 2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박 목사는 목회자론과 설교론 등 실질적으로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강조점들을 참석자들과 공유했습니다. 강사로 참여한 크로스로드 정성진 목사는 후배 목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목회의 기본 자세를 조언했습니다. 신실해야 돼요. 목사님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만 하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돼요, 교인들한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회중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돼요. 이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가 참석한 목회자들이 결단과 회복,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의 부르심 받았다는 그 특별한 소명의식, 그런 자부심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안일하고 혹시라도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각성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박 목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통해 주의 종으로 사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이 비전센터 마련을 위한 미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비전센터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센터에서는 교육 세미나와 공동체 훈련도 진행하며 선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MK는 미셔너리 키즈의 약자로 선교사 자녀를 뜻합니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보다 현지 상황에 더 익숙합니다. 때문에 국내에 잠시 귀국할 상황이 생겨도 머무를 곳이 없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 콤캐드는 MK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선교사로 키워낼 수 있는 비전센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선교사 자녀 전용 숙소 콤콤하우스를 마련해 숙박할 곳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숙소를 넘어 MK를 성장시킬 양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들이 가진 현지 경험이 위축되고 있는 선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입니다. 신대원과 선교대학원들이 미달되기 시작을 했고, 그럼 선교 2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MK들은 이미 언어와 문화와 현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미션센터에서 다양한 영성 훈련과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땅끝 선교의 복음을 완성하는. 콤캐드는 비전센터 설립을 위해 23일 첫 미션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콘서트에는 박광식 색소포니스트와 최인혁 찬양사역자 등이 출연했습니다. 또한 MK가 나와 간증하는 시간을 마련해 선교사 자녀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간증자로 나선 박진수 씨는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교단체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이들을 돌보고 키워낼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길 희망했습니다. 살아갈 집이 없어서 사실 많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지음을 통해서 더 많은 MK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센터 마련을 위한 미션 콘서트는 내년 4월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콘서트는 내달 4일 광주광역시 포도원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선한 소식들을 전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15기를 맞았습니다. 15기 위촉으로 국내외 3만여 명의 선교 기자가 교계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기자로 위촉된 이날 참석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현장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위촉식 현장을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 교계의 선한 사역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발족한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24일 15기 위촉식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2016년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출범한 지 6년 만에 3만여 명에 달하는 선교기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현장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이날 위촉에 앞서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로서 책임감 있게 현장을 취재해 보도한 우수기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전 기수인 남충만 선교기자의 수상은 활동을 앞두고 있는 15기 선교기자들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마치 저희가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가족신문과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많이 뿌듯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사와 관련된 공동체가 참 뿌듯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굿TV가 더 많이 뿌듯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참 많이 행복했고 또 앞으로도 더 제 글들이 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15기는 선교기관인 아시아미션과 하늘빛 재활병원에 소속된 선교기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취재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명정 굿TV 대표이사는 글방단이 전하는 선한 소식을 통해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주변에서 일어난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회와 목사님들의 사역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선한 사역을 많이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임명한 목적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선한 사역 이거를 꼭 담아서 우리 굿TV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시는 것 그게 저희의 사역입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글방단 15기 위촉 대상자들이 미디어 사역을 통해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중에는 글로벌 선교방송단 기자로 활동하고자 직접 검색해 지원한 열정을 보인 성도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나 아니면 교회를 문 닫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잃은 목사님들을 좀 찾아가서 좀 어떠한 선교를 또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좀 찾아서 다녀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들이 취재한 기사는 굿TV 뉴스와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 주간 지면 신문 위클리 굿뉴스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 전해집니다. 15기 선교기자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는 교계와 우리 사회의 선한 소식들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올해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3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으로 전국 39개 대학에서 5,884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는 9명 중 1명꼴인 642명이 장기기증에 서약했습니다. 이는 올해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진행한 캠페인 중 가장 많은 수치로 등록자 대부분은 사후 장기기증과 뇌사자 장기기증에 등록했습니다.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와 주식회사 야긴건축이 재개발 지역 교회 건축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24일 서울교회 재개발연구소 사무실에서 협약을 체결하며 재개발과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교회 재개발연구소 이봉석 소장은 교회 재개발 사역을 하는데 성전 건축 분야에서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성전 건축과 재개발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야긴건축 최두길 대표는 한국교회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제2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와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제8차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 NCOE가 내년 6월에 열립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13일부터 4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NCOE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NCOE는 내년 회의 주제를 코로나로 변한 선교 환경에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회의는 선교사, 청년, 선교학 교수 등 6개 집단에서 총 600명의 지원자를 초청해 집단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NCOE 프로그램 위원장 한철호 선교사는 코로나19 이후 선교가 멈춘 한국교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의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 거리 응원전이 24일 안전 논란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 구급구조대 6개 대를 광화문 광장에 배치했습니다. 본부는 이날 구급대 4개 대와 특수구조대 2개 대를 거리 응원이 펼쳐지는 광화문 광장 주변에 분산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54명과 소방차 9대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기하고 소방안전 사전점검과 각종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경기 관람을 돕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1000여 명이 모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자종 품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 노동자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흔들리고 내수 전망도 밝지 않아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 한흥조사국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금리 상승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 회복세도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에서 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물건 구매 후 돈을 내고 사는 것도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부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에서 이루어지던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처가 편의점과 제과점 같은 종합 소매업까지 확대됐습니다. 환경부는 곧장 단속에 나서는 대신 참여형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2022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로 향하는 가운데 공식 등록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기독교 박해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스의 중동 지역 대변인 아나스타샤 하트맨은 월드컵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카타르 내 기독교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며 종교적인 표현은 인권이며 부끄러운 것처럼 숨겨야 할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고위관리들의 대부분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23일 공개한 11월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그동안 집행한 공격적인 통화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가 경제와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위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의사록에는 지난 3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경기 침체란 단어가 포함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내년 10월로 예고된 스코틀랜드 독립투표가 영국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23일 영국 정부 동의 없이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를 할 수 없다며 전원일치로 판결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내년 10월 19일 독립투표를 추진 중이지만 영국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설립 근거법에 따라 스코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관계 등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년째 한 국가에서 두 대통령 체제를 유지 중인 베네수엘라가 정부와 야권의 갈등의 법을 찾기 위해 1년여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댑니다. 베네수엘라 여야 회담은 지난해 10월 멕시코에서의 협상 이후 1년여 만에 성사되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2024년 대선을 비롯해 정치범 석방주권 등을 의제로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제재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호 대응 방안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와 전북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살짝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기온이 떨어지며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부산 17도, 제주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열기가 뜨겁습니다. 조금 전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4년을 준비한 선수들만큼 국민들의 응원 열기도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안전한 월드컵 관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